그날 새벽 세계가 믿었던 방패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침묵했습니다. 40발의 미사일 중 8발이 뚫렸습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불기둥이 솟아올랐죠.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워싱턴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죠.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위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장의 긴급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특급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제목은 단 4글자, K 디펜더.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개발국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작지만 세계 최강국 나라였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에 비행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한국인 기술자 5명이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장교들이 그냥 비웃었죠. 쟤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72시간 후 그 냉소는 경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한국이 맞았다. 사막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 디펜더가 공중을 장악한 거였죠. 어떻게 아이언돔을 지켰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에 한국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사막 위에서 산산이 부서졌죠. 아이언돔은 침묵했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패가 뚫렸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호크입니다. 미국 공군 미사일 방어국에서 30년을 복무했죠. 전 세계 요격 시스템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나토, 중동, 아시아 방공 프로젝트를 지휘했어요. 아이언돔 개발 자문도 맡았던 사람입니다. 방공은 제 인생이었죠. 하늘을 지키는 일, 그게 제 소명이었습니다. 은퇴 후엔 이스라엘 방공체계 자문단 총책임관으로 복귀했어요. 왜냐고요? 아이언돔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방패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그날 새벽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새벽 3시 27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통제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었죠. 평범한 밤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데이터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삑, 삑, 삑. 전방 40km 지점, 다수의 탄도체 접근 중. 화면에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10개가 넘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소규모 공격이 아니었죠. 전 통제실 비상.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교들이 뛰어들어왔어요.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죠. 화면 속 붉은 점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20개, 30개, 40개. 40발입니다. 정보장교가 외쳤습니다. 40발이라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전면 공격이었어요. 아이언돔 가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신호가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30년 경험상 이 정도는 문제 없었죠. 아이언돔은 수백 번 검증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늘로 불기둥이 솟구쳤죠. 곧 요격 성공 신호가 올 거였습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화면이 이상했습니다. 타깃 로스트. 목표 상실. 뭐라고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요격이 빗나갔습니다. 재발사. 제가 소리쳤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타깃 로스트. 또 실패했습니다. 이럴 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연속 실패였습니다. 화면에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어요. 시스템 오류, 데이터 교란, 인공지능 모듈 오작동. 손에 든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장교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었죠. 30년간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번쩍였어요. 굉음이 들렸죠. 땅이 흔들렸습니다. 착탄이었습니다. 외곽 군수창고 피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언돔이 뚫렸다는 얘기였죠.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연속으로 착탄됐어요. 통제실이 붉은 경보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 그게 제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피해 상황 보고하십시오. 누군가 외쳤습니다. 군수창고 70% 파괴, 외곽기지 3곳 피격, 민간지역 근접 착탄. 보고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만 바라봤죠. 시스템 페일. 오버라이드 디스에이블드. 그 문구가 계속 깜빡였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이건 단순한 오작동이 아니었습니다. 개념 자체의 실패였어요. 대령님.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장교였어요. 그의 눈빛엔 공포가 가득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평생 이런 상황은 대비하지 않았어요. 아이언돔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밖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구급차 소리였죠.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루살렘 하늘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검은 연기. 방어 실패의 증거였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아팠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워싱턴에서였어요. 호크 대령, 상황 보고하십시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언돔이 뚫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40발 중 8발이 통과했습니다.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들려왔어요.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통제실 한가운데. 붉은 경보등 아래. 30년 경력의 방공 전문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방패는 부서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믿어온 모든 확신이 착각이었다는 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더 짙어지고 있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죠. 아이언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다시 작동할 거라고. 그날 오후 긴급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낸 거였죠. 몽투를 뜯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K 디펜더 긴급 투입 승인. K 디펜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갔죠. 한국 한화 시스템 측. 신형 요격 체계. 실전 배치 가능. 한국이라고요?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 상황에 동양 기술을 투입한다는 겁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언돔도 못 고치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들여온다고요?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부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죠. 한국 기술팀이 이미 도착했답니다. 벌써요? 너무 빨랐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30년 경력의 미국 전문가들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말이죠. 텔아비브 공항이 보였습니다.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하늘은 회색이었죠. 활주로에 비행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명이 내려왔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왔죠.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없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동양의 엔지니어들이 이스라엘을 구하러 왔다는 헤드라인이 벌써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냉소가 나왔습니다. 주변 장교들도 다들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팔짱을 낀 채 바라보고 있었죠.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냐는 시선이었습니다. 한국팀이 가까이 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김도현이라고 했습니다. 악수했죠.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묘하게 자신감이 느껴졌죠. 차에 태워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48시간 전 착탄 지점들이었죠. 통제실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팀이 들어서자 웅성거렸죠.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고친다고요? 농담이겠죠.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저는 메인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스템 상태를 보여줬죠. 오류 코드가 빼곡했습니다. 실패 로그, 손상된 모듈, 데이터 교란 흔적. 복잡한 정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팀은 조용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질문도 없었어요. 그냥 보기만 했죠.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답답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도현이 메인 패널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타이핑이 시작됐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코드들이 흘러내렸죠. 저도 모르는 명령어들이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물으려다 참았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화면만 바라봤죠. 김도현의 손끝만이 움직였습니다. 타닥, 타닥. 키보드 소리만 울렸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묘하게 불편했죠. 아니,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확신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아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제 손이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구조가 나타났어요. 아이언돔의 코어 시스템이었죠. 김도현이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오류 지점이었어요.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봤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단 완료라는 표정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0분 만에 진단을 끝냈다고요? 우리는 48시간 동안 매달렸는데 말입니다. 김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팀원들과 조용히 얘기를 나눴어요. 한국어였죠.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읽을 수 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도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뭔가 나타났어요. 설계도였죠. 처음 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K-디펜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요격 체계라고 했습니다. 독자적인 인공지능 모듈, 실시간 궤적 예측, 자동 요격 시스템. 설명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장교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이론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문제는 실전이라고. 김도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실험 데이터였습니다. 한국 본토에서 진행한 시험 발사 결과들이었죠. 성공률 98.7%.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98.7%라고요? 아이언돔도 90%였는데 말입니다. 장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번엔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당혹감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 속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사막 위 시험장이었어요. 미사일이 발사됐죠. 1초. 단 1초 만에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너무 정확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마치 계산된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김도현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무언가 있었어요.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신이었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팀은 숙소로 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사막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불안했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K-디펜더. 한국. 98.7%.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년간 제가 믿어온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의 절대성, 서방 무기의 우위, 그 모든 확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죠. 확신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조용했어요. 조용한 확신.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내일 시험 발사가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되겠죠.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사막 시험장으로 향했죠. 긴장됐습니다. 오늘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장교들. 각국 참관인들이었죠. 모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회의적인 표정들이었어요. 한국팀이 발사대 옆에서 최종 점검 중이었습니다. 김도현이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조용했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발사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언돔과는 달랐어요. 더 날렵해 보였죠. 각진 디자인, 간결한 구조. K 디펜더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막이 붉게 물들었어요. 통제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위성 영상, 레이더 화면, 탄도 계산 데이터.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떴죠. 김도현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비 완료 신호가 떴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5, 4, 3. 제 손이 주먹을 쥐었죠. 2, 1. 모의 미사일 발사. 화면에 붉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초속 2km. 예측하기 힘든 궤적이었죠. K 디펜더가 반응했습니다. 발사대가 움직였어요. 정확하게 목표를 향했죠. 0.5초. 로곤 신호. 0.8초. 발사 준비 완료. 1초. 불꽃이 터졌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굉음이 사막을 흔들었죠. 하얀 연기가 꼬리를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2개의 점이 가까워졌어요. 붉은 점과 푸른 점. 충돌했습니다. 하늘에서 불꽃이 폭발했어요. 오렌지색 섬광이 번쩍였죠. 히트 컨펌드. 화면이 푸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중 확인이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떴습니다. 발사부터 명중까지 1.2초. 정확도 편차 0.8%. 착탄 지점 오차 3.7m. 3.7m라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언돔도 5m였는데 말입니다. 영국 참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했죠.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화면에 선명했죠. 3.7m. 0.8%.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장교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쳤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죠. 통제 텐트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뛰었죠. 30년간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경외감이었어요. 김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당연하다는 듯. 그의 팀원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막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1초. 단 1초 만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옆에 미국 참관인이 다가왔습니다. 오랜 동료였어요. 데이비드, 우리가 뒤처진 것 같다고 말했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처진 게 아니었어요. 우린 멈춰 있었고 그들은 앞서 나간 겁니다.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CNN, BBC, 디펜스 뉴스. 전 세계 군사 매체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형 요격체계 성공이라는 속보였죠.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짧게 한 줄만 썼습니다. 한국 K 디펜더 실전 배치 적합. 즉시 도입 검토 필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사막을 물들이고 있었죠. 오늘 하늘에서 본 불꽃이 떠올랐습니다. 1초의 불꽃. 그게 30년의 확신을 무너뜨렸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어요. 그건 요격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한국이 세상에 선언한 거였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아니, 우리가 더 잘한다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을 존경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사막 하늘 아래.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내일부터 세상이 달라질 거였습니다. 한국이 그 세상을 바꿔놓았죠.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였어요. 국방부 장관 직통 전화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호크 대령, 그게 정말입니까?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3.7m 오차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펜타곤 브리핑을 준비하십시오. 긴급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 사이트들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CNN 톱뉴스였습니다. 한국 요격 시스템, 중동 하늘 장악. BBC도 마찬가지였죠. 폭스뉴스, 디펜스 뉴스, 밀리터리 타임즈. 전 세계가 한국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에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어제까지 냉소하던 이스라엘 장교들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죠. 악수를 청했습니다. 커피를 권했어요. 박사님, 시간 되시면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존칭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그들이었어요. 이제 박사님이었죠. 선생님이었습니다. 한국팀 숙소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감사 편지도 수북했어요. 이스라엘 시민들이 보낸 거였죠. 당신들이 우리를 지켜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서였습니다. K 디펜더 도입 문의였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연락 왔습니다. 쿠웨이트, 카타르. 중동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동 전역을 바라봤죠. 이 모든 나라가 한국 시스템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한국이 중동의 방패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뉴스가 떴습니다. 미국 방산 업체 주가 하락.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굵직한 이름들이었죠. 반대로 한화 시스템즈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답했습니다. 누가 더 나은지. 옛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정말 한국을 믿는 건가? 목소리가 불안했어요. 믿는 게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의 문제였죠.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3.7m라는 숫자로. 저녁이 됐습니다. 사막기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혼자 있고 싶었죠.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은 늘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김도현이었습니다. 그도 하늘을 보러 온 거였죠. 나란히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별만 바라봤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1초 만에 가능했습니까? 김도현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속도가 아니라 신념을 설계했습니다. 신념이라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왜 만드느냐죠. 우린 지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간 저는 기술만 봤습니다. 성능, 데이터, 수치. 그것만 중요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사람을 봤습니다. 지켜야 할 생명을 봤죠. 30년간 나는 데이터를 믿었는데 그들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별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하늘에서 폭발했던 불꽃이 떠올랐어요. 1초의 기적. 그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신념의 결과였습니다. 김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배웠습니다.
미국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연구했죠. 하지만 우린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사할 수 없죠. 우린 지키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그게 차이를 만들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별빛 아래 두 사람이 서 있었죠. 미국인과 한국인. 방공 전문가와 기술자. 하지만 그 순간 우린 그냥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꿈. 김도현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는 조금 더 남아 있었어요. 별을 세고 있었죠. 하나, 둘, 셋.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제가 뭘 했습니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왜 만드는지는 잊고 있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왜를 알고 있었어요.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단순한 이유가 그들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었어요. 나는 평생 방어를 설계했지만 그들은 희망을 설계하고 있었다. 펜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희망. 그게 한국이 만든 거였죠. 별이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눈이 달라진 거였어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기술이, 한국이.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내일부터 뭐가 달라질까? 많은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중동이, 세계가, 그리고 저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오늘 본 것들이 맴돌았어요. 꽃다발, 감사편지, 존칭의 변화, 세계의 주목. 그리고 옥상에서 들었던 그 말. 신념을 설계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존경이었죠. 진심 어린 존경. 이틀 뒤 새벽 3시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통제실로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화면이 붉은 점으로 가득했죠. 가자지구에서 다수 발사 감지. 50발 이상. 50발이라고요? 이건 전면 공격이었습니다. 김도현이 메인 콘솔 앞에 섰습니다. K 디펜더 자동 모드 활성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자동이라고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한다는 의미였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타깃 록 시작. 발사 준비. 모든 게 자동으로 진행됐어요.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1초 후 히트 컨펌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속 명중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화면만 바라봤어요. 붉은 점이 하나씩 사라졌죠.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10발, 20발, 30발. 요격이 멈추지 않았어요. 통제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응시했죠. 40발, 45발. 마지막 5개만 남았습니다. 46발째 명중. 47, 48발은 미스. 하지만 낙하 지점이 무인지대였어요. 작전 종료. 화면에 최종 결과가 떴습니다. 총 50발 중 46발 요격 성공. 성공률 92%. 민간 피해 제로. 92%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장교들이 환호했어요. 한국 팀에게 달려가 악수를 청했죠.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라봤어요. 아이언돔도 못 해낸 수치였습니다. 몇 시간 후 이스라엘 총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K 디펜더가 이스라엘 국민을 지켰습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화 시스템즈 김도현 박사와 그의 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다른 나라 기술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의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었죠. 땡큐 코리아. 한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도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어요.
한 병사의 인터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요. 한국에 감사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루살렘 하늘이 평화로웠어요. 연기도 없었죠. 폭발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지킨 하늘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어요.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K 디펜더는 무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의지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판 게 아닙니다. 희망을 나눴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간 저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평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오늘 그 하늘을 지킨 건 한국이었습니다. 92%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100%의 신념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통제실로 들어갔어요. 분위기가 달랐죠. 어젯밤 전투의 긴장이 가시고 고요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도현 박사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아브라함 소령이었죠. 그가 김도현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제 아들이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7살입니다. 어젯밤 로켓 경보가 울렸을 때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전화로 들었습니다. 아빠, 무섭다고 울었죠.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제 아들을 지켜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참지 못했어요. 김도현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다른 장교들이 일어섰습니다. 한 명씩 한국 기술자들에게 다가갔어요. 악수를 청했죠.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이스라엘 장교 전원이 한국 팀을 향해 격려했어요. 30초간 이어진 침묵의 격려였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격려 자세를 취했죠.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날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격려했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이라크 전쟁 때였어요. 저도 누군가를 지켰었죠. 하지만 그때는 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임무였어요. 완수해야 할 작전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수행한 게 아니었어요. 생명을 구했죠. 우린 싸웠지만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경례를 내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김도현이 저를 보고 있었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사막기지 뒤편으로 나갔어요. 혼자 있고 싶었죠. 모래 언덕에 앉았습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현이었어요.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합니까? 김도현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단순했어요. 복잡한 이유도 없었죠. 거창한 명분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를 바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래가 날렸죠.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30년간 저는 왜를 잊고 살았습니다. 방공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완벽한 시스템을. 하지만 왜 만드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죠.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단순한 이유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김도현이 일어서고 있었어요. 다시 일하러 가는 거였죠. 혼자 남았습니다. 모래 언덕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어젯밤 그 하늘에서 50발의 로켓이 날아왔었죠. 그리고 한국이 막았습니다. 92%가 아니었어요. 한 아이의 웃음이었죠.
한 아버지의 안도였습니다. 한 나라의 평화였어요. 그게 한국이 지킨 거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었어요. 30초의 경례. 그게 30년의 편견을 지웠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맞는 말이었죠. 저는 오늘 변했습니다. 기술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사막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운 하늘이었죠. 한국이 지킨 하늘이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다시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화면에 붉은 점이 120개 이상 나타났죠.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로켓, 드론, 미사일. 모든 종류가 섞여 있었어요. 이란 지원 무기도 포함됐죠. 이건 전면전이었습니다. 통제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어요. 김도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두 시스템을 연동시킵니다. 뭐라고요? K 디펜더와 아이언돔을 함께 쓴다고요? 실시간 데이터 공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역할 분담합니다.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두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고속 목표는 K 디펜더. 저속은 아이언돔. 인공지능이 순간 판단해서 배분했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이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주먹을 쥐었습니다. 2, 1. 하늘이 불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K 디펜더와 아이언돔이 동시에 발사됐어요. 양쪽에서 미사일이 치솟았죠. 화면 속에서 붉은 점들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10발, 20발, 30발. 멈추지 않았어요. 두 시스템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죠. 50발, 70발, 90발. 통제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100발, 110발. 붉은 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요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전 종료. 최종 결과가 떴습니다. 120발 중 118발 요격. 미요격 2발은 해상 낙하. 민간 피해 제로. 98.3%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장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서로 껴안았죠. 저는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118발. 이건 신화가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CNN이었어요. BBC, 디펜스 뉴스. 연락이 쏟아졌죠.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방공 작전. 군사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사건이라고. 한국 대통령 축전도 도착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평화를 지켰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 제출용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300페이지 분량이었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요격률, 반응 속도, 정확도. 모든 수치가 완벽했죠.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론 부분을 썼습니다. 한국은 방공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데이비드 호크. 30년 경력의 방공 전문가. 하지만 오늘 저는 학생이 됐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참았지만 눈물이 글썽였죠. 30년간 제가 뭘 했습니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함께하는 법을 알았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이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걸.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루살렘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평화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하늘에서 120발의 공포가 쏟아졌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막았죠. 협력이 하늘을 지켰습니다.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었어요. 하늘이 무너진 지 일주일. 한국이 그 하늘을 다시 세웠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문장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이언돔이 무너졌죠.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희망을 만들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그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기술로, 신념으로, 협력으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죠. 오늘 본 불꽃들이 떠올랐습니다. 118발의 요격. 하나하나가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킨 건 한국이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죠. 3일 후였습니다. 한국 기술팀 철수 날이었어요. 텔아비브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병사들, 시민들, 언론까지. 모두 한국팀을 배웅하러 온 거였죠. 땡큐 코리아 플래카드가 물결쳤습니다. 한 어머니가 김도현 박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엔 웃고 있는 아이가 있었죠. 김도현이 조용히 사진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울고 있었죠. 30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건 작별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죠. 한국팀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회색 점퍼를 입은 5명. 조용히 걸어가는 그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사막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였어요. 저 하늘을 한국이 지켰습니다.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늘을 향해서였어요. 아니, 한국을 향해서였죠. 30년간 저는 전쟁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평화를 배웠어요.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경례는 계속됐죠.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하늘 아래, 나는 한국을 영원히 새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름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지워지지 않을 이름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막의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저 멀리 K 디펜더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세상을 지키고 있었죠. 별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더 많은 별이 보였어요. 아니, 제 눈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신념을 만들었죠. 경쟁하지 않고 협력했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고 지켰어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돌아봤어요. 저 하늘이 보였죠. 평화로운 하늘이었습니다. 한국이 세운 하늘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오늘부터 제 인생이 달라질 거였습니다. 한국을 만난 후로 말이에요. 한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